오늘 6장부터 이렇게 다가 준비를 했는데 5장을 뭐 당장 보고도 강의를 할 수 있겠지만 5장부터 할까? 6장부터 할까? 5장이? 6장 이게 5장입니다. 5장이야? Magnetic Property of Type to Superconductor. 아, 이거 중요한 건데, 그지? 자, 그러면 6장 다 한 다음에 5장으로 다시 갈게요. 자, 오늘은 6장 조셉슨 이 조셉슨 한번 본 적이 있는 사람 실물로 조셉슨이 포항공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학교 세우고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훌륭한 학교다 이런 거를 이상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한 10여 명을 데려와 가지고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저기에다가 이게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조셉슨도 같이 왔었어요. 이게 조셉슨이 지금부터 얘기할 조셉슨 이펙트를 이 조셉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사실 이 조셉슨 이펙트 그 오리지널 논문을 보면 거의 그냥 중요한 조셉슨 효과에 관한 중요한 것들은 다 거기서 그 논문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브라이트하고 그 멋있던 그 조셉슨이 지금은 그 물리학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메타피직스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요. 이 메타피직스라는 게 뭐냐면 이 물리학에서는 메타피직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기 사람들은 이게 신명학이라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지구 반대에 있는 사람하고 교감이 있어서 텔레파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 물리 그 이전에 그 영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고 혼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셉슨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얘기만 이제 쭉 나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존경을 하지 않아요. 방도 조그만데 쫓겨났다고? 방이라도 주는 게 다행이다. 근데 이 조셉슨 이펙트를 만들어낼 때 사실은 이 사람이 실험을 해서 이걸 알아낸 게 아니라 이론으로 이거를 알아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초전도체가 있다. 그러면 이 초전도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전도체를 기술을 하려면 그 초전도의 쿠퍼페어를 기술할 수 있는 웨이브 펑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말이지 그 웨이브 펑션은 이러한 걸로 이제 기술이 된다. 이게 이 슈퍼컨덕티비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거냐 하면은 슈퍼컨덕티비티는 매크로스코픽한 퀀텀 피노미다 라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양자의 세계를 다룰 때는 뭐 원자 같은 것들을 다룰 때는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양자의 세계를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1m짜리 금속을 다룬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양자가 이제 그 별로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렉트론들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움직이면서 페이즈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페이즈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페이즈가 다 없어지고 랜덤화이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랭스트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큰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피직스가 이제 다르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게 1m가 되건 10cm가 되건 이거를 기술하는데 양자역학을 가지고 기술하고 웨이브 펑션을 기술하는데 그게 이른바 뭐냐면 이게 슈퍼컨덕터다. 그래서 슈퍼컨덕터를 다룰 때는 이러한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다룬단 말이에요. 페이즈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우주에 이 슈퍼컨덕터를 빼놓고서 양자 현상 매크로스코픽 퀀텀 피노미나가 또 있느냐?
하면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뇌 속에서는 이 페이지가 유지가 되는 이 뇌가 이 매크로스코픽 퀀텀 피노미나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뇌가 매크로스코픽 퀀텀 피노미나냐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나도 하나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매크로스코픽 퀀텀 피노미나가 이 안에서 이렇게 반짝반짝이느냐 이런 거는 잘 몰라. 그렇지만 슈퍼컨덕터는 어떻게 되느냐 매크로스코픽 퀀텀 피노미나고 여기에 웨이브 펑션은 쿠퍼 페어의 덴시티의 루트에 이제 비례하는 그런 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지가 하나가 이제 결정이 된다. 그래서 페이지라는 게 모든 거를 다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이 슈퍼컨덕터는 뭐냐면 페이지의 브레이킹 현상이에요. 우리가 메탈에서 슈퍼컨덕터로 갈 때 그렇지 않은 어떤 상전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시메트리 브레이킹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슈퍼컨덕터는 뭐냐면 페이지를 브레이킹을 해서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을 이렇게 가지게 돼서 페이지가 브레이킹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슈퍼컨덕터다. 자 그러면 슈퍼컨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슈퍼컨덕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왼쪽에 슈퍼컨덕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쿠퍼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페이지가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사이에 2에다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i의 세타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자 그러면 S1하고 S2가 있는데 이놈도 시메트리가 브레이킹을 해가지고 세타1이라는 페이지 이놈은 세타2라는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두 개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하나가 세타1이고 다른 하나가 세타2니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서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까워져서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둘이서 꼭 껴안는다 그러면 페이지가 두 개가 되면 안 되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근데 이놈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지만이 서로 다르고 얼마만큼 가까워져야만이 서로 같아져야 되는데 그럼 서로 다른 놈이 가까워져 가지고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반은 닿지 말고 됐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이지 슈퍼컨덕터하고 슈퍼컨덕터를 가까이 하는데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어느 정도로 가깝게 있느냐 진짜로 가깝게 있어. 근데 이제 실험을 할 때는 뭐 이거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슈퍼컨덕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인슐레이터를 달고 다시 슈퍼컨덕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슈퍼컨덕티비티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요 길이가 인슐레이터의 길이가 크면은 완전히 서로 다른 페이지를 가질 거고 이게 만약에 제로가 되면은 페이지가 완전히 이제 똑같아져야 된다. 그러면 인슐레이터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 이게 인슐레이터가 만약에 0이 되면은 쿠퍼 페어가 이쪽에 있는 페어하고 이쪽 페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놈이 말이지 인슐레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슈퍼컨덕터의 거장인 바딘 아저씨가 한마디를 딱 했어요. 바딘 아저씨 뭐라 그러느냐면 인슐레이터가 있으면 쿠퍼페어가 넘어가질 못한다. 그래서 피지컬 리벨레이트 해냈어. 바딘이 BCS 이론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워낙 센 사람이 말이지 그렇게 한마디 하고 거기다 PRL인가 거기다가 논문을 딱 내니까 사람들이 다 믿었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요거를 건너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에
여기 인슐레이터를 이렇게 해서 인슐레이터를 조금 두껍게 만들면 그 다음에 여기 슈퍼컨덕터에 갭이 있어가지고 IV 캐릭터리스틱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알아내가지고 갭이 있다. IV 캐릭터리스틱이 이렇게 나온다. 이건 뭐냐면 쿠퍼 페어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호지 파티클들이 이쪽으로 쿠퍼 페어가 아니고 코지 파티클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 코지 파티클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런 갭이 보인다 하는 거를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기에버였어. 기에버가 이 실험을 많이 했어. 그래서 기에버가 이제 천연도 책에도 나오지만 내가 요새 책을 하나 썼잖아. 너 잘 모르지? 응? 거기에 기에버가 이게 맨날 공부 안 하고 젊었을 때 당구 제일 잘 치던 기에버가 이게 노벨상을 타는데 기에버의 노벨상은 쿠퍼 페어 터널링이 아니고 그건 코지 파티클의 터널링에 관한 거였어. 그런데 조셉슨이 어느 날 이거 작아지면 이거 짧아지면 뭐 쿠퍼 페어라고 못 넘어갈 리 있겠느냐. 그래서 조셉슨이 대담한 도전을 해. 누구한테 대한 도전이냐면 바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근데 이 조셉슨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래가지고 조셉슨이 그 당시에 이제 캠브리지에 있었어요. 조셉슨이 캠브리지에 있을 때 캠브리지에 누가 있었느냐면 피파드가 있었어. 피파드 그 유명한 그 피파드 있었지. 그 다음에 조셉슨이 캠브리지에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깡패가 하나 나타났어. 깡패가 하나 딱 캠브리지에 나타났어.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T.W. 앤더슨이라는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데 한국말로 하는 거니까 이러지 말아요. T.W. 앤더슨이 나타나가지고 강연을 하는 게 터널링에 관한 강연을 하는데 T.W. 앤더슨이 힌트를 다 줘. 그래가지고 T.W. 앤더슨이 말이지 이 쿠퍼 페어 터널링에 관한 힌트를 딱 줘. 이 조셉슨이 대학원생인데 딱 앉아가지고 그 힌트 듣고서 차차차차 계산해가지고 이 조셉슨 현상을 이제 만들어낸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P.W. 앤더슨한테 보여주니까 P.W. 앤더슨이 재미는 난다. 뭐 그러고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P.W. 앤더슨이 아이디어 주고 다 그랬으니까 학생이 풀어냈으면 P.W. 앤더슨한테 가져가서 줬으면은 P.W. 앤더슨이 맞다. 같이 논문 내자. 그래가지고 P.W. 앤더슨이 이 공조를 해가지고 낼 텐데 P.W. 앤더슨이 자기가 거기다가 이름을 안 내. 동진이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동진이가 깡패였다면 이럴 때 이제 동진이 얼굴이 다 들어가야지. 일단 내고 봐요. 내고 본다. 현숙이는 어떻게 하겠냐. P.W. 앤더슨이라면 낸다 이거지. 근데 왜 P.W. 앤더슨이 왜 안 냈어? 깡패니까. P.W. 앤더슨은 그 터널링 현상이 이렇게 쉽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해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부터 유도하는 이따위가 아니고 진짜로 심오하고 그냥 애간장이 끓는 그런 심오한 이론이어야 될 텐데 이 조셉슨이 탁 나타나서 이 가져온 거는 너무 쉽게 이게 풀어가지고 too simplified 그래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조셉슨이 내가지고 노벨상 탔죠. 그래서 P.W. 앤더슨이 그때 노벨상 같이 탈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다 줬거든. 거기서 캠브리지에 가가지고 괜히 요새 말이지 고온 초전도체는 치가 만났다 그래가지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 그지? 조셉슨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슈퍼컨덕터 사이 인슐레이터 이렇게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전도가 이렇게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요 길이는 이제 그 물질에 따라서 달라. 인슐레이터인 경우에는 이 코어런스 랭스 정도, 인슐레이터의 코어런스 랭스는 대개 10앵스트럼보다도 이게 컨벤셔널 슈퍼컨덕터는 저 D가 10앵스트럼 정도보다도 더 작고 하이 템퍼러처 슈퍼컨덕터는
1랭스트롬보다도 더 작은 그 레인지, 그 레인지를 만들면 되고, 만약에 이게 노말이라 그러면 노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른쪽으로 노말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노말이면은 메탈이게 되면은 인슐레이트하고 달리 노말이 되면은 쿠퍼페어가 노말로 들어가면은 오랫동안 살아남아요. 그래서 노말인 경우에는 그 길이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데, 노말도 깨끗한 노말이냐 더러운 노말이냐 그래가지고, 이 깨끗한 노말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디퓨전 콘스탄트가 거기에 아주 2바이 KB의 T의 2분의 1이 된다. 이 클린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티한 경우에는 H에다가 V의 F, 페르미 벨로시티인가, 그 다음에 민 프리 패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U 파이의 KB의 T가 되더라. 이게 이 디퓨전 리미티드 케이스가 되고, 이게 클린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하여간에 굉장히 이 길이가 굉장히 커져요. 근데 말이야, 이게 조셉슨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론한 사람이 아니라 실험한 사람이 아니라 이론한 사람이라 가지고 프레딕션을 하거든. 이게 프레딕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우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 후에 이거를 실험으로 증명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 기예버가 이 쿠퍼페어 터널링이 아니라 이 터널링을 했던 기예버가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자기 데이터에 보니까 여기에 이게 작아지면, 거리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슈퍼 커런트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슈퍼 커런트가 흐르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봐요. 보통 걸 볼테이지를 크게 해주면은 처음에는 볼테이지가 0인 경우에 조셉슨 장전에 슈퍼 커런트를 넣다가 이렇게 하는 이 데이터가 진짜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예버는 그때 실험을 해놓고서 이쪽 부분만 다 퍼블리시하고 이렇게 잘 안 나타나고 이러는 부분들은 발표를 안 했어요. 이거는 쓰레기 같은 데이터다, 아니면은 잘못된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쪽 부분만 했는데, 이쪽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슈퍼 커런트 나오는 이쪽 부분이 이제 이른바 조셉슨 이펙트예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을 약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하게 할 수가 있어요. 초전도가 있으면은, 우리 초전도를 이렇게 놓으면 심필름이 이렇게 있잖아. 초전도 심필름이 있으면 초전도 심필름에다가 여기다가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심필름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공기 중에 조금 노출을 시켜요. 많이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조금 진공해서 알루미늄을 이베프레이션 한 다음에 거기다 조금 샥 산소를 조금 넣어줬다가 다시 그 산소를 빼버리면 여기 산화막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은 알루미늄을 이베프레이션 하면 알루미늄하고 알루미늄 사이에 알루미늄의 산화막이 형성이 되고, 이게 딱 한 다음에 그냥 다 오픈을 하면은 산화막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 안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해가지고 이래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이름을 뭐라 그러네. 일본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게 터널 정션이라 그러나, 이걸 터널 정션이라고, 이걸 터널 조셉슨 정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터널 정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초전도를 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초전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초전도체를 아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이 길이가
굉장히 코헤런스 랭스나 뭐 이렇게 굉장히 짧게 요거를 만들어 버리면 초전도가 이제 약해지거든. 그래서 초전도가 있고 초전도가 약해진 부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느냐면은 이제 브리지 정전이라고 그래요. 브리지 이게 브리지 아니냐? 브리지 정전. 브리지 정전이야. 작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마이크로 브리지 조셉슨 정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새 서울에 브리지가 많이 생겨났지, 그지? 그래서 청계천에 가보니까 좋던데 물 흐르고 그러는데 말이지. 처음 봤어. 조만간에는 공사 막 하고 있고. 공사 막 하고 있어. 뭐 요새 뭐 거기 잉어도 잡히고 붕어도 잡히고 그런다. 위치 아래로 잉어, 붕어. 자, 이게 마이크로 브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이 초전도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뾰족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기 초전도 만든 다음에 초전도하고 초전도가 있는데 말이지. 이거 바늘로 꼭 찔러듯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포인트 콘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포인트 콘택.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온 초전도체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초전도를 약하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만들 수도 없고 이렇게도 못 만들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초전도체가 있잖아요. 초전도체를 탁 만든 다음에 하여간에 초전도체 중간에 약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과감한 사람이 있어서 과감한 사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초전도체가 있으면 짜짜짜짜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러뜨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살짝 하면은 그 초전도가 약해진 부분이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짜짜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놓고서 제니까 조셉슨의 효과들을 이렇게 쭉 봐가지고 PRL부터 시작해가지고 다그리로 이게 논문 낸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는 뭐냐면 이른바 브레이크 정션이라고 해요. 브레이크 정션. 그거 말이야. 되게 쉬운데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슈퍼콘덕터 고온 초전도체에서의 이 브레이크 정션 한 사람들, 그 사람들 PRL의 논문이 그냥 믿게 떴지, 그치? 그냥 일생에 PRL 믿게 내기 어려운 데가 있지. 그냥 이게 힘만 있으면 낼 수가 있어. 아이디어하고 힘만 있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운 다음에 빨리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힘주고 말이지. 그런 거를 먼저 해야 돼. 두 번째 안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조셉슨 이펙트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준비를 한참 했는데 그것도 못 나가겠네. 이게 조셉슨 이펙트 내가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방에 이게 조셉슨 이펙트의 대가인 학생이 하나 있어요. 엄못이라고 재건이가 이게 어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새 지금 조셉슨 이펙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요새 지금 거의 계산이 끝나야지. 언제 끝나니? 요새 하는 계산 이제 올해 안으로 이 계산이 그 PC를 몇 개를 연결해서 지금 쓰니? 슈퍼컴퓨터 지금 쓰고 있어? 아니요, 그냥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지금 조셉슨 이펙트에서 지금 디스오더를 넣어가지고 어레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결과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그냥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유니버살리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다루는데 디스오더가 적을 때는 유니버살리티가 유지가 되면 이제 디스오더가 아주 많아지면은 그럼 유니버살리티가 이제 깨진다.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연구를 하고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 후에는 훌륭한
물리학자로 이렇게 역사에 남은 분이잖아요. 그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시청자들이 조금 시청자들이 좀 다를 텐데 예. 지난번에는 이게 머리를 이렇게 깎았거든요. 머리칼이 없는데 지금 머리칼이 갑자기 생겨났는데 가발이 아니에요 지금. 가발이 아닌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면 머리카락 나오나? 자 그러면 저번에 내가 좀 틀려도 참어. 자기처럼 이렇게 조셉슨 정션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 앞에서 이 강의에서 좀 미안한데 왼쪽에 이제 스포컨닥터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지가 세타1이고 이게 세타2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셉슨 이펙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 페이지가 한쪽으로 결정이 되는 시메트리 브레이킹 현상인데 두 개를 이렇게 놨을 때 가깝게 하면은 페이지가 서로 같아지도록 이제 노력을 할 텐데 그 같아지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 있는 쿠퍼 페어가 다른 쪽으로 이제 뛰기 시작하는 현상이다. 그러면 쿠퍼 페어가 뛰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쿠퍼 페어가 뛰기 시작하면은 슈퍼 커런트가 흐를 텐데 그때 흐르고 있는 슈퍼 커런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pproximately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근사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볼테이지를 걸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커런트가 흐르고 만약에 볼테이지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러한 현상이 이제 생겨날 거다. 요거는 이게 근사고 요거는 이게 이그젝트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요거를 유도를 하는데 이거 유도하는데 책마다 그 유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조금 엉터리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유도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왼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왼쪽에 쿠퍼 페어를 기술을 하는데 왼쪽에 슈퍼컨덕터는 푸사이1으로 기술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푸사이2로 기술이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은 동일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왼쪽이 알루미늄은 오른쪽도 알루미늄이고 이런 걸로 해서 문제를 이제 쉽게 시작하자 하는 얘기는. 자 그러면 이게 양제약학을 만족을 하고 있다. 푸사이1하고 푸사이2가 양제약학을 만족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양제약학을 만족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말이지. 여기다가 볼테이지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볼테이지를 걸어주면은 조셉슨 이펙트는 아니고 볼테이지를 걸어주면은 여러분들 이게 뭐지? 이게 양제역학에 이게 왼쪽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뭐를 쓰죠? 이렇게 쓰면은 오른쪽에다가는 해밀토니안의 푸사이1 이렇게 쓰는 건데 그거 대신에 볼테이지를 걸어줬기 때문에 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생겨났느냐 하면은 이만큼의 포텐셜이 이렇게 차이 나고 지금 한 놈만 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쿠퍼 페어의 왼쪽에 있는 쿠퍼 페어의 그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오른쪽에서 뭐 튀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더라. 똑같이 IH의 그 사이에 2의 DT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2V의 푸사이1에 그 다음에 T에다가 푸사이1. 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한쪽에 볼테이지를 걸어줘서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1에 있는 놈은 2에서도 올 수가 있고 2에 있는 놈은 1에서도 이제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서 되게 사이 마이너스 2. 그렇지. 12분이구나. 중요해 이런 거. 졸지 않고 있다는 이게 증거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풀자. 이게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니까 말이지. 깡패인 그 아저씨가 마음에 들겠냐 이게? 응? 고귀하게 풀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깡패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다 깡패라 그래서 같이 하는 거야. 그 미국 사람들도 앤더슨 뭐 깡패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앤더슨이 말이지 로컬리제이션을 얘기를 했을 때 로컬리제이션은 그 콘덕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앤더슨이 계산을 할 때 스케일링 이론을 써가지고 계산을 할 때 네 사람이 같이 계산을 했잖아. 그 네 사람을 놓고서 네 사람이 또 이름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그 넷의 이름을 쓰지 않고 깽오고 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다 깽이라 그러는데 깽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총 쏴서 죽이고 깡패는 그래도 싸움을 해서 죽이지 않으니까 내가 좀 마일드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깽오보의 거두가 누구냐면 P.W. 앤더슨이에요. 별들은 총 맞아요? 응? 별들은 깽은 총 쏘지. 미국에서는 다 총 쏘잖아요. 그죠? 준다. 마음에 안 드는.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리얼 앤드 이미지나리로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그러면 그 수식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N1에 노트에는 있는데 노트에는 있지만 노트가 없는 시청자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딱 쓰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phi 1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k에다가 n2 이렇게 되더라. 이게 첫 번째 게 뭐야? 왼쪽에 있는 쿠퍼페어가 줄어드는 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 물론 N1N가 물질이 같으면은 웬만하면 이제 N1N가 같겠죠. N이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N1의 변화가 쿠퍼페어의 개수의 변화가 사인의 감마에 비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게. 부수적으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페이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도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를 다시 한번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면 차이에 페이지 차이에 시간당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2V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는 뭐냐면은 커런트는 I0의 사인 감마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조세슨 이펙트 두 개가 한 칼에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I는 커런트는 I0에다가 사인 감마가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더 들고서 깡패한테 갔더니 깡패가 마음에 들겠냐? 응? 그러니까 깡패가 네 멋대로 해라. 그래서 수고했다. 그러고서 이제 돌려보냈더니 그거를 논문으로 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 앤더슨이 저거 인정하는데 한참 후에 인정을 했더라고. 동진이 같으면은 잘했어 하고서 말이지. 맞았어. 간단하지만
맞는 얘기고 옳은 얘기라. 왜냐하면 동진이 같은 벌써 그 현상을 보고 해안이 있어서 이게 지대로 되는 거구나 이거를 간파를 했을 텐데 그 깡패 아저씨는 너무 단순하다 그래가지고 리젝션했거든. 그래서 이게 이른바 조세슨 이펙트인데 이 조세슨 이펙트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i는 i0에 사인 감마라는 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물론 i0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k도 있고 n1도 있고 n2도 있고 그러니까 뭐 k가 뭔지 n1이 n2가 뭔지 이런 것들이 말이지. 만약에 온도의 함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PW 아니지 이 조셉슨 아저씨는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세슨 이펙트는 이제 정확하게 다 계산을 했지만 그래가지고 여기에 I0가 뭐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 칼에 그거를 알아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단 그 표현을 보면은 일단 T에다가 2의 RN에다가 하이퍼블릭 탄젠트에다가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엠바가카 앤드 바라토프. 엠바가카 바라토프가 이거를 이제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엠바가카 바라토프가 유도한 그 포뮬라하고 달리 그린 펑션으로도 사람들이 계산을 했고 나도 이게 소실 쪽에 그 I0를 계산을 한 번씩 해봤거든.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내가 좀 계산이 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스토캐스틱 방법으로 이거를 랑제빈 이퀘이션하고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 대가가 있구나. 어떻게 하니 저거? 응? 너 그럼 밥 먹듯이 저거 하잖아. 안바가크 바라토프 유도 안 해봤어? 아직 안 해봤어? 옛날에 그 비디오에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유도 한 번도 안 했었어? 본 것 중에? 어디인가는 내가 옛날에 유도를 했겠는데 안바가카 바라토프의 이 아이제로를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갭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온도가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이놈이 노말이었을 때 레지스턴스가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레지스턴스가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 온도가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도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보면 이 탄젠트의 분모가 0이니까 탄젠트 인피니티가 되고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인피니티가 될 때 얼마가 되죠? 1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파이의 델타 t에다가 2의 rn 그런데 t가 0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콘스탄트가 돼요. 그 다음에 t가 tc 근처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t가 tc 근처로 가면은 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갭이라는 게 0으로 가는 게 t가 tc 근처로 되는 거니까 하이퍼블릭 탄젠트의 그 부분이 샥 없어지면서 파이에다가 델타 t의 전체의 자승이 되면서 2의 rn에다가 그 다음에 2kb의 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t가 tc 근처로 가니까 tc 근처인데 맞지? tc 근처인데 tc 근처로 가면은 델타 자승이 이제 0으로 가긴 하지만 그게 어떤 방법으로 0으로 가느냐면 tc-t 이런 방법으로 이제 갈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0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엠베가카 바라토프의 그 이론을 따르면은 I0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I0가 여기에 콘스탄트였고 이쪽은 0으로 가는데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슬롭이 리니언 슬롭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그놈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콘스탄트로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그래서 엠베가카 바라토프의 이론에 의하면 이 커런트가 다음과 같은 모양을 이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러면 여기에 조셉슨 정션이 있더라. 그럴 때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그네틱 필드. 이거를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자. 조셉슨 정션 JG in magnetic field. 자, 여기에 지금 이러한 조셉슨 정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면은 여기에 페이지가 있고 여기에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페이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제 요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이게 페이지가 파이1이라 그러고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이제 파이2라 그러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무슨 전류가 흐르냐면 슈퍼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위에서 흐르고 있는 전류나 아래쪽이나 중간이나 유니폼한 이런 전류가 이제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그렇지가 않더라.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거의 0일 경우에는 유니폼하게 흐르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좀 세게 걸어주면은 이놈이 이렇게 흐르는데 흐르는 양이 이렇게 조금씩 줄다가 그 다음에 0으로 됐다가 이번에는 뭐 이렇게 됐다가 거꾸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이렇게 흐르지 못하고 한쪽에는 많이 흐르고 한쪽에는 적게 흐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꾸로 흐르고 그러면 언제 슈퍼커런트가 제일 많이 흐르냐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았을 때 제일 많이 흐르는 거야. 그지? 한쪽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푸시. 근데 이쪽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줄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이런 일이. 마그네틱 필드가 0인 경우에는 슈퍼커런트가 조셉슨 커런트가 이렇게 많이 흐르는데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점점 해가지고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0으로 됐다가 이게 지금 뭐냐면 I0예요. I0. 그랬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놈이 이렇게 됐다가 자 I0 이게 I는 I0에 사인 감마에 요게 I0에 항상 0보다 큰 그 숫자를 보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지금부터의 그 그래서 우리가 조셉슨 정션을 만든 다음에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조셉슨 정션을 한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한번 걸어줘 가지고 어떤 일이 변하는가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자 하는 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수학을 기술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이게 슈퍼컨덕터 인슐레이터 슈퍼컨덕터지만 이게 인슐레이터가 어떻게 되지? 인슐레이터가 무진장 작지. 왜냐면 뭐 레이어 정도의 그거를 올려놓는 거니까 이게 몇 레이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놈이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이거는 지금 가정을 하기를 마그네틱 필드를 여기다 걸어줬는데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해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져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저 슈퍼컨덕터 안에 조셉슨 정션 안에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일반적인 거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슈퍼컨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컨덕터가 있고 슈퍼컨덕터가 진짜 코딱지만큼 깨진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놈이 인슐레이터가 아니고 하나의 슈퍼컨덕터였다 그러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못 들어오게 하겠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뭐냐면 마이스너 현상이에요. 이게 뭐 들어가더라도 코딱지만큼 들어가죠. 여기에 얼마만큼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느냐면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페네트레이션 뎁스라고 그래가지고 페네트레이션 뎁스 정도만 뚫고 이제 지나갈 거다. 초전도가 약해지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길어져요. 알잖아. 그래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이 안에 쿠퍼피어가 많으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이제 짧아져. 왜냐하면은 들어오는 거를 막는 힘이 이제 강해지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놈도 슈퍼컨덕터고 인슐레이터가 워낙 작은 부분이 인슐레이터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슈퍼컨덕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푸실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어디로 들어오느냐? 들어오면은 이쪽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지?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그러니까 밖에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데 이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일 약한 부분을 이제 뚫고 지나갈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다 초전도니까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표면에 있는 그쪽이 이제 약한 부분이 될 거고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만큼 들어갈 거다. 페네트레이션 뎁스만큼 들어가는 그 부분은 뭐가 흐르느냐면 슈퍼커런트가 흘러요. 마그네틱 필드가 있어야지만이 커런트가 흐르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뚫고 지나갈 거예요. 어느 쪽을 뚫고 지나가느냐 하면은 이쪽을 뚫고 지나갈 거다. 아까는 표면을 뚫고 지나가는데 지금 표면보다 더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을 뚫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점점 더 들어가. 마그네틱 필드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여기에서 타입 2 슈퍼컨덕터에서는 HCO를 넘었으면 볼텍스가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HCO에 해당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거면은 이 조셉슨 정션 안으로 볼텍스가 하나둘씩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셉슨 정션에서 들어가고 있는 HCO는 여기서의 HCO보다는 훨씬 더 작을 거예요. 그지? 왜냐하면 워낙 약하니까 약한 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약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HCO를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HCO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람다를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도 람다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놈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이 안에서 이 볼텍스들이 이렇게 격자를 이루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볼텍스들이 이제 격자를 이루고 많이 들어갈 거다. 그런데 조금 달라. 이쪽에서는 람다가 이쪽에서의 람다하고 달라. 이쪽에서의 람다는 짧은 람다지만 이쪽에서의 람다는 긴 람다예요. 이쪽에서의 HCO는 작은 아니지 큰 HCO이지만 이쪽에는 큰 HCO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그냥 페네트레이션 뎁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똑같은 페네트레이션 뎁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한 물질이 결정이 되면 여기는 다른 페네트레이션 뎁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이 조금 달라서 이거는 조셉슨 페네트레이션 뎁스라고 얘기를 해요. 조셉슨 페네트레이션 뎁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자.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잘 뚫고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놈이 이 안에 지금 마그네틱 필드가 유니폼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를 먼저 계산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하기를 유니폼하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계산을 하고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HCO를 넘어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쉬운 경우에 유니폼하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하죠. 이게 볼텍스가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옆면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분은
필드가 좀 클 거고 안에는 필드가 작을 테니까. non 유니폼한 경우는 조금 이따가 계산을 하고 유니폼한 경우만 한번 먼저 계산을 하자. 예. 저 조셉슨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지금 이해를 할 때 지금 필드가 계속 증가되면서 이쪽 슈퍼컨덕팅 쪽으로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필드가 그쪽으로 이제 침입을 할 테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필드가 세지면은 이게 커지게 돼서 더 이상 터널이 안 되는 그거를 HC라고 시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HCO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점점 이게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넘었으면은 볼텍스가 이 안에 요 안에 하나가 딱 들어가는 거 그걸 HCO이라고 해요. 첫 번째 들어가는 거. 그럼 그 상황에서 이쪽 S에서 이쪽 S로 지금 터널이 어떻게 되느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터널 되지. 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간 거라고요?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조셉슨 이펙트는 있는데 하나가 들어가기 전에 조셉슨 이펙트는 들어가기 전에 조셉슨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기 조셉슨 이펙트는 사인에 이렇게 감마 이렇게 되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사인의 감마에다가 감마가 이제 좀 변해가지고 커런트가 이제 달라진다.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았을 때 커런트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 조셉슨이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도를 했거든. 그러면 이제부터 하는 거는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서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보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H가 HC연보다 작을 때는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조셉슨이 아까 계산한 그것이 그대로 맞는 거고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유도를 하자 이게.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유도를 할 때 유니폼하게 일단 다 들어갔다고 해놓고서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고 유니폼하게 들어갔다고 계산을 하면은 유니폼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그것도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이디어가 그거고 필로소피가 그거고.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보자. 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데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그네틱 필드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슈퍼컨덕터 1이고 슈퍼컨덕터 2고 인슐레이터가 있는데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유니폼하게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슈퍼컨덕터가 있으면 슈퍼컨덕터에 있는 마그네틱 필드가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면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줄 거예요. 마그네틱 필드가 줄어. 그러면 여기에 슈퍼컨덕터는 어디부터 슈퍼컨덕터냐면 여기부터 슈퍼컨덕터고 요거는 인슐레이터고 슈퍼컨덕터에 인슐레이터에는 스크리닝 커런트, 슈퍼커런트가 마그네틱 필드를 스크린하기 위해 가지고 생겨나는 그게 이제 생겨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커런트가 생겨나면 커런트가 이런 커런트가 이제 생겨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면 방향이 반대니까 이런 커런트가 이제 생겨난다. 그지? 커런트는 어디에서만 생겨나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마그네틱 필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커런트가 흘러요. 마그네틱 필드가 제로면은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전도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면은 슈퍼커런트 안 흐르지. 당연히 안 흐르지. 슈퍼커런트는 왜 흘러?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커런트가 흐르는 거니까 그거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부분만 흐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흐른다. 이게 스크리닝 커런트.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되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하고 응? 그러면 요 안에는 여기는 왜 커런트가 안 흐르느냐? 인슐레이터니까 슈퍼 커런트가 없고 요거하고 이렇게만 필드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보면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마그네틱 필드다. 자, 여기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되는 이 람다가 이렇게 있을 거다. 이게. 요 람다는 조셉슨 람다 아니에요. 이거는 리얼 람다야. 조셉슨 람다는 어느 조셉슨 람다냐면 이렇게 놓고서 요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하는 거를 결정을 하는 게 이게 조셉슨 람다야. 이거는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면 인슐레이터 여기 인슐레이터가 있고 슈퍼컨덕터가 있는데 인슐레이터 쪽에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슈퍼컨덕터에 얼마만큼 이거는 뭐냐면 그냥 람다고 조셉슨 람다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조셉슨 정션으로 뚫고 지나가서 약한 부분을 뚫고 지나가서 가는 그게 람다 J예요. 다른 람다야. 그거 알아놔야 돼.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G쪽 방향에 위아래가 G쪽 방향이고 이쪽이 X 방향이고 이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쪽으로 이제 Y가 됩니다.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그렇게 걸어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서 마그네틱 필드 이게 B 필드인데 B의 B 필드는 어떻게 되느냐면 G 방향만 있어요. 그지? 위 방향만 있는데 이놈이 뭐의 함수냐면은 X의 함수예요. 방향은 G 방향이지만 마그네틱 필드는 방향은 G 방향이지만 어느 쪽으로 가면서 줄어드느냐면 X 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들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은 벡터 포텐셜 계산할 수 있잖아. 벡터 포텐셜을 보면은 컬을 취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되는데 벡터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자, 벡터 포텐셜은 이렇게 돼. 여러분들 여기다 컬을 취하면은 이게 나타나야 돼. 자, 봐요. 이게 한참 왼쪽으로 가면은 이게 콘스탄트에다 컬 취하면 G로 나오지. 그래서 이게 지금 G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꼬부라져가지고 많이 꼬부라지는 것에다가 컬을 취하면은 미분한 거니까 거기서 제일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큰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기울기를 보면 0에서부터 커졌다가 다시 0으로 가는 0에서부터 커졌다가 다시 0으로 가는 그 마그네틱 필드를 정확하게 기술한 벡터 포텐셜 A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벡터 포텐셜을 보면은 이거는 무한대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컬은 말이지. 컬을 취해서 G 방향이 나오려면은 AY 성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벡터 포텐셜의 Y 성분이 무엇의 함수로 변하느냐 하면 X의 함수로 변하는 AY의 X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았을 때에는 페이지가 콘스탄트로 됐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 페이지가 이렇게 변하더라.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 페이지가 변해. 어떨 때는 크지만 그래서 커런트가 크지만 어떨 때는 작아지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페이지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반대쪽에서는 이게 반대쪽에서 거꾸로 되는 이유가 페이지가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은 왜 페이지가 바뀌느냐 하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서 페이지가 바뀌는 거다.
그럼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페이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조작을 하자. 페이지하고 마그네틱 필드 사이에 관계식을 한번 유도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페이지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거니까 양자역학을 이제 도입을 해요. 이거 우리가 유도를 한 적이 있어. 쿠퍼표의 덴시티가 콘스턴트라고 생각을 해놓고서 이 벨로시티하고 벨로시티는 모멘텀하고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 가지고 이 벨로시티가 달라요. 마그네틱 필드가 없을 때는 앞에 것만 사용이 되는데 마그네틱 필드가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페이지하고 벨로시티하고 벡터 포텐셜 사이에는 다 같은 관계식이 있더라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페이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 이 관계식이 그 이른바 그 무슨 관계식이냐면은 벡터 포텐셜하고 마그네틱 필드하고 페이지 사이에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관계식이다 이게. 그 관계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유도를 해낼 수가 있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페이지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이 수식에서부터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y는 그레디언트니까 그레디언트를 x 성분도 취해보고 y 성분도 취해보고 g 성분을 성분별로 이렇게 해보면 이런 수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벡터 포텐셜은 y 성분만 있으니까 벡터 포텐셜 나오는 건 y 미분한 데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성분별로 이렇게 보면은 다 같은 수식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요 수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파이는 x와 무관하더라. 파이는 x하고 무관하더라. 그게 나오는 거죠, 그지?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이거 그려놨을 때 보면은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페이지가 바뀌긴 하지만 페이지는 어디를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바뀌지 이쪽으로 가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페이지는 x와 무관한 그런 함수더라 하는 거를 이제 알아놓고, 자, 이거를 말이지. 만약에 이 초전도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초전도 안에서. 페이지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봐요. 여기도 페이지가 있고 여기도 페이지가 있고 여기도 페이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초전도 안쪽 깊은 쪽의 페이지하고 요 바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의 페이지는 조금씩 이제 달라. 왜 다르냐면 페이지라는 게 무엇의 함수냐면 A의 함수잖아, 그지? 페이지라는 게 뭐의 함수냐면 마그네틱 필드의 함수예요. 그런데 깊은 초전도체 내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제로잖아. 그 이쪽으로 오면서 마그네틱 필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저 깊은 초전도체 내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 깊은 초전도체 내에서 페이지가 얼마가 되는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한번 얻어보고 그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생겨나 있는 그 부분에서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저 안쪽에 관계하고 이제 관계를 한번 해보자.
깊은 초전도 채널에서는 뭐가 제로냐? 마그네틱 필드도 제로고, 마그네틱 필드가 제로면은 뭐가 제로냐면은 속도가 제로가 됩니다. 마그네틱 필드가 제로면 속도가 제로가 돼요. 슈퍼 커런트 제로야. 당연하지. 마그네틱 필드도 제로야. 그 깊은 곳에서는 이 벡터 포텐셜도 어떻게 되냐면 콘스탄트가 된다 그랬어. 아까 벡터 포텐셜 콘스탄트가 왼쪽에서는 마이너스고 오른쪽에서는 플러스고 저기 왼쪽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콘스탄트가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로 콘스탄트가 되더라. 그러면 이거를 넣어가지고 보면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y는 9파이에 y제곱 그러니까 저 깊은 동네 어떻게 되느냐 파이 y가 이러한 수식으로 이제 변화돼야 돼. 자, 아까 이쪽이 G 방향이고 이쪽이 X 방향이 이쪽이 G 방향이고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이 G 방향이고 커런트 흐르는 방향이 X 방향이고 그것의 수직인 방향 그 방향 위에 조셉슨 정션 그쪽의 방향의 페이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Y의 페이지는 뭐의 함수예요? 페이지는 Y의 함수예요. 응? 자, 그러면 Y의 함수로 페이지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쪽을 Y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서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자, 그 방향에서 이렇게 보면 이 방향에서 보면 요 놈하고 이게 어디냐 이게 하나는 이게 1이라는 곳에 안쪽에 깊숙이 있고 하나는 2라는 곳에 안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Y 방향이에요. 이게 Y 방향. 요 놈하고 뭐가 다르지 지금? 페이지가 달라요. 왜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아니 이렇게 초전도하고 다른 초전도니까 페이지가 달라. 근데 요 페이지가 아까 뭐의 함수라 그랬지? 이게 Y 함수라 그랬어. 그러면 페이지가 바뀌어요. 여기 있는 페이지 이런 페이지들이 deep inside 슈퍼컨덕터에서는 페이지가 아까 변하는데 어떻게 페이지가 변한다 그랬느냐 하면 deep inside 슈퍼컨덕터에서는 페이지가 변하는데 Y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례하는 함수로 이렇게 변해. 그래서 여기도 여기하고 이제 페이지가 다 똑같지 않아요? 마그네틱 필드를 벌어지기 전에는 이게 페이지가 똑같았는데 지금 페이지가 바뀌었어.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는데 페이지가 바뀌는 게 무엇의 함수로 바뀌느냐? Y의 함수로 이렇게 바뀐다. 여기도 지금 Y의 함수로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요 두 개가 만약에 페이지가 차이가 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슈퍼커런트가 흘렀다면은 슈퍼커런트가 흐르는데 이게 페이지가 달라져가지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내려가면서
페이지가 Y에 리니어하게 변하고 이것도 페이지가 이제 변하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 그런데 요 놈이 0이 아니니까 Y의 값에 리니어하게 페이지가 바뀌어요. 그럼 지금은 페이지가 0도일 때 슈퍼커런트가 제일 많이 흐르는데 그 차이가 Y 함수로 바뀌니까 0에다가 30에다가 60에다가 90에다가 해가지고 180이 되면 거꾸로 흐르는 슈퍼커런트가 생겨날 거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거라. 그래서 이제 슈퍼커런트가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슈퍼커런트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A에다가 DS, DL, DS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이거는 여기다가 B에다가 B의 에어리아 이거 알죠? 이렇게 되지, 그지? 맞죠? 그래서 플락스는 어떻게 되느냐? 플락스는 말이야. 여기 지금 여기서의 플락스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다. 이거를 통과하고 있는 플락스를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B에다가 DS를 해도 되지만 A에다가 B에다가 면적을 접근을 해도 되지만 A에다가 길이를 접근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A2의 인피니티 마이너스 A1의 인피니티에다가 Y 값이 이렇게 돼요. Y 값이 어느 거냐면 이게 이제 Y 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A1의 인피니티, 여기가 A2의 인피니티예요. 이 Y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의 벡터 포텐셜의 차이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Y의 Y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거는 플락스 2 D에다가 Y에다가 B필드 표시가 된다. 페이지 차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페이지 차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커런트를 계산을 해보면, 커런트는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는 다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JY에다가 DY 에다가 이제 D를 곱해 JY가 단위 면적당 흐르고 있는 커런트니까 거기다가 에어리아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에어리아를 이렇게 곱하고, 자, 에어리아를 곱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트에다 있지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노트가 없으니까 계산한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게 자, 슈퍼커런트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써놓고 페이지 디퍼런스인데 아까하고 달리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는 페이지 디퍼런스가 2람다 플러스 D에다가 Y 플락스 플러스 하기를 감마제라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아까는 사인에 요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서 요 항이 이제 더 들어간 거다 이제. 이제 사인 적부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지. 그 다음에 상한하고 하한을 코사인의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 해가지고 빼버리면 0 나오나? 코사인은 0 나오지? 2분. 봐, 이게 사인 적분해서 상한 이 y 오버 2를 마이너스 y 오버 2 해서 빼면은 0 나와? 응? 코사인 오함수기 때문에 제로 같아. 제로가 된다, 오함수니까. 이론의 대가인 우리 재건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 우리 현석이 알겠구나. 현석아, 이게 사인 적분해서 그럼 코사인 나오고 y 오버 2 마이너스 y 오버 2 해가지고 빼버리면 0이 나온다. 그래서 슈퍼 커런트는 항상 0이다. 마그네틱 필드에 관계없이. 이게 지금 민석이의 주장이거든. 아니요, 그게 제 주장이 아니라 어. 사인 안에 음. 파라메타들이 없을 때 음, 얘기고요. 저기 지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 있어. 아지먼트가 람다 감마 제로 때문에 사인 함수가 이제 이동돼 있어서 이동돼 있어서 그래. 요거 감마제로 없으면 사인에 y를 dy 하면은 코사인 나오고 그래서 똑같은 거 해서 빼버리면 0 나오는데 여기 시프트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사인 함수가 아니야. 0에서 0가 되는 사인 함수가 아니고 옆으로 가 있는 함수란 말이야. 그치? 네. 하마터면은 0이라고 할 뻔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쭈쭈쭈쭈 뭐 이런 거에다가 이게 보면 아까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아까 거하고 좀 다른 게 아까는 마그네틱 필드 걸어지지 않았을 땐 사인에 얼마였지? I0의 사인의 감마였는데 지금은 I0의 사인 감마에다가 요 함수가 이제 더 붙었어요. 그 함수를 보면은 x분의 사인 x하고 똑같아. x분의 사인 x지. x분의 사인 x 이거하고 똑같아. x분의 사인 x가 맥시멈이 되는 순간에 x가 얼마일 때 맥시멈이 되지? 제로로 갔다. 제로. 와, 맞았어.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샘플 만들면서 이 사인 코사인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x분의 사인 x 그럴 때는 민석이 없죠. 갑바만 그럴 때 그러면 가슴을 향해가지고 몸짱인데 x분의 사인 x가 맥시멈이 되는 건 x가 제로거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그네틱 필드 파이가 마그네틱 필드 걸어주지 않았을 때 한쪽 방향으로 다 쏠려가지고 그런 커런트가 이제 맥시멈이 됐죠. 그지? 그러니까 잘 맞아 들어간다 이게. 콘시스턴트한 결과가 나왔어. 아까하고 달리 아까는 i는 말이지 i0에다가 사인에 감마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한항이 요게 더 붙었어. 파이에 파이0 노멀라이즈하고 사인에
플락스 퀀텀으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이쪽 항이 하나가 더 붙었거든. 저게 뭐를 결정을 해주느냐 하면은 저놈이 오실레이션을 결정을 시켜주는 거다. 그러면 이 x분의 sin x, 여러분들 x분의 sin x 이거 그림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이게 아직도 기억을 해. 대학교 1학년 때 이거를 내가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x가 0인 경우에 제일 크고, 그 다음에 90도가 되면 0이고, 아닌가? 90도가 되면 0인가? 엠파에서는 다 제로가 되죠. 사인 엠파에서. 90도가 되면 0인가? 우리 또 180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90도가 되면 0 아니냐? 180도가 되면 0이냐? 그렇습니다. 180도 돼가지고 90도가 되고 180도가 되고, 그 다음에 네가티브로 가나 안 가나? 샘플을 너무 많이 만들었구나. 네가티브가 되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게 오실레이션 줄어들고 이런 모양을 점점 이게 줄어드는 모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왜 아까 그릴 때는 이것만 그렸지? 이것만 여기다가 아까 그릴 때는 여기다가 이거 다 올려서 그렸거든. 아까 그린 거는 슈퍼 커런트의 맥시멈 값만 그린 거예요. 포지티브한 양으로 해서 매그니튜드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슈퍼 커런트의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더라. 그리하여서 말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슈퍼 커런트가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를 오늘은 이제 그거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거는 극히 일부의 리미트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쭉 유니폼하게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유니폼하게 들어가면은 마그네틱 필드 유니폼하게 들어가면은 커런트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잖아, 그지? 커런트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거는 이런 가정에서 했는데, 마그네틱 필드가 유니폼하면은 커런트가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좀 더 일반화 시켜보자. 왜? 슈퍼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면 슈퍼 커런트 때문에 뭐가 생겨나요? 커런트가 흐르면 그쪽에 자기장이 생겨나지. 이놈의 슈퍼 커런트 때문에 생겨나는 자기장이 또 있을 거고, 그 자기장이 이쪽에서는 클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자기장이 작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안에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을까?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지 않을까? 얘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을까? 아니지.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그네틱 달라지니까. 그럼 우리 계산을 할 때 처음에 했을 때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슈퍼 커런트가 있고, 슈퍼 커런트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마그네틱 필드가 유니폼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그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조셉슨 페네트레이션 뎁스, 조셉슨 볼텍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간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그거는 마치 조셉슨 정션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는 그 모양까지 다 나타난 일반적인 이 수식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했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유니폼하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까지 했지만, 좀 더 일반화시켜서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슈퍼 커런트에 의해서 생겨나는 마그네틱 필드 논 유니폼한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제너럴라이즈 막셀 방정식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콘시스턴트하고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고 그거를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조셉슨 현상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거는 이제 내일 아침에 왜냐면 1시간 15분씩 해야 학생들이 기뻐하고 테이프도 1시간 15분 더 했을지도 몰라요. 몇 분 했니? 1시간 28분 했어요. 1시간 15분에 끊어 이제. 왜냐하면 이게 녹화가 1시간 15분을 넘어가면 오케이? 그러면